2007년 어느 봄날 경북 안동의 한 병원 앞에서 24살의 청년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CD 한 장이 들려 있었죠. 그 자리에서 병원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3층 병실이었어요. 청년은 한참을 서 있다가 뒤돌아섰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였을까요? 그 CD에는 청년이 처음으로 만든 음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목은 사랑한다. 발라드였어요. 아버지께 이 CD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빠, 나 가수 됐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청년이 가수가 되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음악?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제대로 된 직장에 가라. 아버지와 4년째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에 달려왔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요. 청년은 다시 CD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빠가 인정해 주시겠지. 언젠가는. 여러분, 이 청년의 이름은 박영탁. 여러분이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 아시는 영탁이었습니다. 영탁은 1983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셨죠. 커가면서 집은 엄격했어요. 규율이 있었고 예의가 있었고 틀이 있었습니다. 영탁은 그 틀 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던 해 영탁에게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건물 3층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진 영탁의 발목뼈가 30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고 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당장 수술을 해야 하지만 완벽하게 회복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영탁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어머니는 그 전부터 이상한 경험을 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 신령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보였어요. 너무 겁이 나서 한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말했어요. 이 신을 모시지 않으면 아드님이 계속 다칠 겁니다. 어머니는 고민했습니다. 보수적인 집안의 공무원이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무속인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3층에서 떨어졌어요. 수술실 앞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신령님, 제가 신을 모시겠습니다. 법당을 차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수술이 무사히 끝나게 해주세요.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도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법당을 차렸어요. 무속인이 되셨죠?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꾼 겁니다. 직업도 신앙도 삶의 방식까지 오직 아들을 위해서요. 영탁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어머니의 마음이 굉장히 아픈 선택인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영탁은 대학에 갔습니다. 광고 홍보학과였어요. 아버지가 원하신 길이었습니다. 졸업하면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영탁의 마음속에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휘성이라는 R&B 가수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를 듣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음악이 있구나. 나도 이런 노래를 하고 싶다. 영탁은 그때부터 몰래 노래 연습을 시작했어요. 아마추어 음악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하비넷, 탑보컬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노래를 녹음해서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반응을 해주었어요. 목소리 좋은데요? 진짜 잘하시네요. 영탁은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노래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 지방아이들 소울이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웃긴 건 모두 지방 출신이라 이렇게 지었죠. 서울도 아니고 돈도 없고
백도 없었지만 노래는 할 줄 알았습니다. SBS 스타킹이라는 방송에도 나가서 우승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알아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영탁아, 그만하고 제대로 된 직장 구해라. 아빠, 저는 노래가 하고 싶어요. 노래로 어떻게 먹고 사냐고. 아버지와 아들은 이 주제만 나오면 싸웠습니다. 견디다 못해 영탁은 짐을 쌌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21살이었어요. 그날 이후 영탁은 아버지와 4년 동안이나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좁기도 하고 게다가 지하 연습실에서 살았어요. 햇빛도 안 들어왔죠. 겨울에는 추웠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하지만 영탁은 그 순간이 행복했어요. 노래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매일 연습했습니다. 발성도 하고 음정도 맞추고 리듬도 타고 특히 휘성의 노래를 정말 잘 불렀어요. 너무 잘 불러서 JTBC 히든싱어 휘성편에 나갔는데 3라운드까지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목소리 진짜 휘성이랑 똑같네. 웃기게도 영탁은 휘성 모창 전문가가 됐습니다. 다른 휘성 모창 가수들과 함께 음반도 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살아야 하지? 언제쯤 박영탁으로 살 수 있을까? 2007년 결심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음반을 내자. 영탁 DCR라는 이름으로 첫 정식 음반을 냈어요. 타이틀곡은 사랑한다. 발라드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음반을 만드는 내내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빠한테 이 CD를 드리고 싶다. 아빠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동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하지만 병원 앞에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부끄럽지만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노래했어요. 언젠가는 아빠가 인정해 주실 거야. 그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음반은 안 팔렸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영탁을 잘 몰랐습니다. 행사를 다녀도 돈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사이에 10년이라는 무명 가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8이 됐어요. 그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작곡가 정재영이었어요. 영탁 씨, 트로트 해볼 생각 없어요? 트로트요? 네. 영탁 씨 목소리가 트로트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영탁은 고민했습니다. 트로트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신은 발라드 가수, R&B 가수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10년을 했는데 안 됐으니 이제 뭔가 바꿔야 했어요. 2016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습니다. 첫 곡은 누나가 딱이야였어요. 정재영이 만든 신나는 곡이었어요. 영탁은 처음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이게 트로트예요? 완전 신나는데요. 누나가 딱이야는 유튜브에 올렸어요.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 노래 중독성 있네요. 누가 부르는 거예요? 라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트로트 가수로 행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 잔치, 경로당, 작은 무대. 어디든 갔어요. 한 번은 정말 작은 마을 행사였습니다. 따로 무대도 없어서 그냥 마을 앞마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계신 자리 바로 앞에서 누나가 딱이야를 불렀습니다. 신나게 부르니까 어르신들이 웃으면서 박수를 쳐주셨어요. 어떤 할머니는 일어나서 춤을 추셨죠. 공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영탁에게 오셨어요. 아가, 노래 참 잘하네. 밥은 먹었어? 아직요. 할머니는 집에서 김치를 싸우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먹어. 길에서 사 먹지 말고. 영탁은 김치를 받았어요. 그냥 김치였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영탁이 유명한 가수인지 아닌지 모르셨고, 그냥 열심히 하는 젊은이에게 밥 먹으라고 김치를 주신 거예요. 영탁은 차에 타서 김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트로트구나.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거. 이게 트로트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3년이 흘렀고
영탁은 여전히 무명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를 좋아해줬으니까요. 2019년 말 영탁에게 인생 역전의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영탁 씨, TV조선에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대요. 나가보실래요? 미스터 트롯요? 네. 트로트 오디션이에요. 37살이었어요. 오디션에 나가기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10년 넘게 가수 생활을 했어서 신인도 아니었죠. 하지만 영탁은 더 물러설 곳도 없고 결심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자. 발라드도 하고 R&B도 하고 댄스도 하고 나라는 가수를 제대로 보여주자. 2020년 1월 미스터 트롯 예선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영탁은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앞 순서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이찬성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부른 노래가 바로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였습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지 탈락됐어요. 이찬성은 무대에서 내려와 울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고 다들 숙연해졌죠. 그때 영탁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을 봤어요. 모두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생각했어요. 이 분위기를 바꿔야겠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방금 제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부르셨는데 하고는 직접 한 소절을 불렀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경연장에 웃음이 터지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영탁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시작했다가 점점 감정을 실어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본선에 진출했어요. 본선 팀 미션이었습니다. 영탁의 팀은 댄스 트로트를 해야 했어요. 박현빈의 댄싱 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영탁은 춤을 정말 못 췄거든요. 하지만 팀원에게 피해를 줄 수 없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웅, 장민호, 영기, 신성, 신인선 모두 함께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영탁은 거울을 보며 춤을 췄는데 너무 어색했습니다. 팔다리가 따로 놀았지만 그런데도 계속했어요. 100번, 200번이 넘게 계속 연습을 했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긴장이 됐어도 웃었습니다. 즐겨야 된다. 실수해도 괜찮다. 즐겨야 이긴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영탁하면 떠오르는 11데스 매치에 올랐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불렀죠. 엄청나게 압도적인 리듬감으로 무대를 장악했어요. 영탁이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게 바로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입니다. 준결승, 결승. 매 무대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발라드도 하고 댄스도 하고 R&B도 하고 정통 트로트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승날 마지막 무대에서 자신의 인생을 담은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불렀습니다. 고달픈 세월 보내고 이제야 꽃을 피운다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를 부르면서 울컥했습니다. 10년 넘게 무명으로 살았던 시간들,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냈던 날들, 지하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하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노래가 끝나고 고개를 숙였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종 결과 2위 선, 영탁. 영탁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15년 만이었습니다. 데뷔한 지 15년 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감동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영탁의 휴대전화로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영탁아. 아빠. 너. 잘했다. 정말 잘했어. 영탁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버지의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15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내 꿈을 막았어. 하지만 너는 포기하지 않았구나. 아들이 자랑스럽다. 영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연히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2등 했어.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영탁아, 엄마는 내가 1등이야. 신령님이 말씀하셨어. 전 국민이 아는 가수가 될 거라고. 그 말이 맞았어.
엄마 고마워.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미스터 트롯 이후 영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찐이야라는 노래를 받았고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랐어요. 막걸리 한 잔도 인기를 끌었고요. 바빠졌습니다. 행사도 많아졌고 방송도 많이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영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고향 안동을 방문했어요.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탁은 조용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안동뿐만 아니라 울산, 경북, 경남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기부하셨나요? 영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안동이에요. 제가 자란 곳이죠. 어려울 때 도와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팬들도 감동했습니다. 팬클럽 영탁 앰뷸런스 회원 2,431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았어요. 무려 1억 5,313만 원. 영탁은 팬들의 기부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팬들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구나. 팬클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2021년부터 산타클로스라는 봉사팀을 만들어서 한 달도 빠짐없이 봉사활동을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사랑의 밥차로 식사를 나눠드렸습니다. 영탁이 늘 인사할 때 밥 드셨어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 마음을 실천한 거예요. 조손가정에도 먹거리를 전달했습니다. 추석에는 선물 세트, 설에는 효잔치를 열었고요. 어르신들 생신잔치도 했습니다. 영탁은 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했어요. 제가 팬분들한테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2022년 영탁은 첫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 전체를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도 자신이 만든 곡이었거든요. 영탁은 뛰어난 작곡가이기도 했어요. 동료 가수들의 곡도 프로듀싱했습니다. 장민호의 일십 안익십, 김희재의 따라따라와 이대원의 챔피언. 모두 영탁이 만든 곡이었고 대단하게도 모두 히트했습니다. 영탁은 히트메이커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영탁은 유니세프와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어요. JTBC 프로젝트 블루 영탁의 희망 블루스였습니다. 우간다에서 영탁은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굶주린 아이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한 아이를 안았는데 너무 가벼웠습니다. 5살인데 2살처럼 작았어요. 영탁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를 꽉 안았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한국으로 돌아온 영탁은 유니세프의 정기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팬분들도 함께했어요. 영탁의 데뷔 20주년을 기념해서 6,834만 원을 유니세프에 기부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야죠. 저 혼자 가진 게 아니에요. 2025년 영탁은 미스터 트롯3의 마스터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참가자였는데 이제는 심사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참가자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과거가 보였습니다. 간절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꿈을 향한 열정. 참가자들에게 엄격했지만 따뜻하게 알려줬어요. 하나, 박자 하나, 발음 하나까지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때로는 직접 노래로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한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저 계속해도 될까요? 나이도 많고 재능도 없는 것 같은데. 영탁은 그 참가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37에 미스터 트롯 나갔어요. 그전에는 15년 동안 무명이었고요. 재능은 노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보세요. 그럼 언젠가는 봄이 와요. 참가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탁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미스터 트롯3 우승자에게 영탁은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이었어요. 제가 5년 전에 미스터 트롯에서 2위를 했잖아요. 그때 받은 사랑을 이제 후배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영탁의 발목을 기억하시나요? 고등학교 때 3층에서 떨어져서 30조각이 난 그 발목요?
의사는 말했어요. 완벽하게 회복될지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영탁은 지금 무대에서 춤을 춥니다. 뛰어다니고 웃고 노래해요. 어머니의 기도가 통했을까요? 아니면 영탁의 의지가 대단했을까요? 영탁은 말합니다. 둘 다예요. 어머니의 사랑과 제 의지가 함께 만든 기적이죠.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이제 영탁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텔레비전에서 영탁이 나오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이야. 영탁은 아버지께 자주 전화해요. 아빠, 밥 드셨어요? 건강하세요? 아버지의 건강도 좋아지셨대요. 미스터 트롯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요. 뇌경색으로 힘드셨는데 점점 회복되고 계십니다. 영탁은 말합니다. 아빠가 제 무대를 보면서 힘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기뻐요. 현재 영탁은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영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팬들에게 밥 드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고 후배들에게는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영탁의 팬클럽도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2025년 영탁 데뷔 20주년에는 한국캐비타트에 3,43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고령자 주거 취약 이웃의 집을 고치는 데 쓰였어요. 전북 팬클럽은 200만 원과 물품을 장애인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6년째 이어오는 일이래요. 진천 팬클럽은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39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EM 흙공을 던져서 하천을 정화하는 일도 했어요. 여러분, 영탁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하 연습실에서 15년을 무명으로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낸 영탁이 이제는 행복합니다. 영탁은 말합니다. 노래가 좋았어요. 무대가 좋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면서 함께 웃고 우는 게 좋았어요. 그게 저를 버티게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믿어주셨어요. 아버지와 싸울 때도 무명으로 고생할 때도 어머니는 항상 제 편이었어요. 신령님이 전 국민이 아는 가수가 될 거다라고 하셨대요. 어머니는 그 말을 믿으셨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시작이 두려우신 분들, 가족의 반대로 꿈을 포기하신 분들, 오래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분들, 영탁도 같았습니다. 37가지 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37이에요.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지금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나이는 숫자예요.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고 계신 그 한마디가 있나요?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칭찬. 끝까지 가보세요. 그럼 언젠가는 그 한마디를 듣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탁은 팬들에게 늘 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보답하는 방법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언젠가는 봄이 와요. 영탁의 봄은 37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봄은 언제 올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오늘 영탁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주위 분들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수들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따로 쇼츠로 만들어 올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